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이슈 파이터 3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4.13 총선 끝나고 아주 특별한 손님과 함께 이번 4.13 총선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충청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표님이신데요. 한재명 이빠른 뉴스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슈 파이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재명 대표님, 대표 기자님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한 대표라고도 하고 한 기자라고도 하고 예, 편한 데 부르시면 예, 이슈 파이터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이슈 파이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임팩트 있는 이빠른 뉴스의 한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렇죠. 아주 그게 슬로건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이번 네. 4.10 총선 때 좀 후원이 아니라 광고비 좀 많이 벌어졌나요? 네, 후보님들 광고는 일단 많이 게시는 했습니다. 네. 많이 게시하셨고. 어쨌든 또 선거 때 이런 인터넷 뉴스가 또 요때가 또 피크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님을 모셔보기는 이제 저희 이슈파이터에서 처음인데, 만일에 요게 이제 조금 재밌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러면 좀 아주 단골 손님으로 제가 초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특히 대전은 네. 7석 전석 석권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7석 전석 석권에 대해서. 네, 이거는 어떤 뭐 진영 논리가 아니라 민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뭐 못하셨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이런 부분들이 좀 민심에 많이 좀 위배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말한 심판론에 부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이제 정권 심판. 네, 개인적으로 대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윤석열 대통령님은 레임덕 들어가셨나요? 지금 총선 끝나면은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 레임덕이 바로 올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정말 열심히 또 뛰시긴 했는데, 네. 뭐, 효과를 별로 못 봤다고 보시는 거죠? 네, 누가 나왔더라도 그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번 타이밍에는 좀 어려운 자리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따졌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네. 좀 못했던 부분들, 네. 또 이제 민심을 거슬리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뭐 최근에 대파 사건이 가장 네. 또 이번 선거에 또 많은 이슈가 됐는데, 네. 자, 이제 5개 구청이 아니라 참 7개 지역위원회별로 하나씩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동구부터 한번 볼까요? 동구. 네. 동구는 장철민 현 의원님과 윤창현, 여기도 현 의원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현직과 현직의 대결이었죠. 네. 네. 뭐 개혁신당에서는 정구국이라는 분이 출마를 하시긴 했는데, 장철민 의원님이 거의 53.832%, 네. 그리고 윤창현 후보님이 45.01%면은 거의 8%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네. 뭐 지난 2020년도 때보다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처럼 다 민심 반영된 수치인데요. 둘 다 현역이긴 했지만은 장철민 의원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이제 재선에 도전한 것이고, 네. 윤창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이면서 청주에서 이제 오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역구 관리 면에서 벌써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전체적인 이제 국민 심판론이 이제 가세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창현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 공천으로 바로 이제 네. 후보가 되셨고, 네. 장철민 이제 당선자님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황인호 네. 구청장님과 네. 또 정경수 변호사님, 네. 이렇게 경선을 치러가면서까지 조금 이제 네.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 첫 번째 과반 이상을 그냥 득표를 해서 맞습니다. 네. 예. 그냥 이제 그 후보가 되셨어요. 장철민 의원님의 저력이 동구에서 좀 있나 봐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일단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네, 이래서 이제 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네네. 좀 지역에서 많이 듣고 정말 있습니다. 젊죠? 네. 예. 38세 정도에 초선 당선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젊습니다. 제 고등학교 네. 후배입니다. 네. 지금
50년 만에 충청권에서 배출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나이만 보더라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이런 이제 예. 현역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예. 키도 엄청 크고 또 네. 훤칠하셔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죠, 승현. 네. 아, 그 정도로 네, 예. 뭐 엄청나게 거의 10,000표 정도 차이가 딱 났더라고요. 예. 어쨌든 장철민 당선자님 축하드리고요. 네. 자, 우리 중구 한번 가볼까요? 중구. 네. 자, 중구는 박용갑 전 청장님과 이은건 전 청장님이자 국회의원님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접전이 이제 붙었습니다. 사실 네. 황운하 현직 의원님이 이제 조국혁신당 비례로 가시면서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부터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끼리의 또 이제 격돌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여러 번 이렇게 격돌이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그동안에 몇 차례 때 붙으셨는데요. 또 좀 오랜만에 또 한번 붙으셨죠. 이제 전에는 좀 황운하 의원님하고 이은건 후보님하고 이렇게 한번 또 그죠? 그렇죠, 이렇게 붙으셨었고, 그랬었고. 예. 또 4년마다 또 이렇게 또 재회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예, 4년 만에. 중구청장도 두 분이서 아마 붙은 적이 있었죠. 예. 제가 뭐 시기까지는 다 일일이 기억은 이제 못하겠습니다만은 전에 네.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맞닥뜨린 적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그 개표 방송 볼 때는 굉장히 접전 지역으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의 뭐 5%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네. 좀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그 중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중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박용갑 이제 후보님이 당선될 걸로 저희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좀 오차범위 아니게라도 불안 요소는 있었지만은 워낙 또 12년 동안 삼선 구청장으로서 그 중구 지역 전역을 누볐습니다. 이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청장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배가 위이신 분들은 우리 용갑이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친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구청장을 뭐 3번이나 하셨고 또 기존부터 그 효문화 중심 도시라고 해서 중구는 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걸로 유명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은건 후보님도 굉장히 선전을 하셨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 때부터 정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역시 바람을 거스르지는 못했네요. 네,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뭐 대파 사건이라든가 민심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이런 결과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소위 이제 민주당이 대전만 하면은 이제 몰빵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대통령께서 보편적 정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비등하게 몇 석 정도는 내줄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이런 어떤 민심과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네, 동구는 한 10,000표 차이가 났다면 중구는 한 5,000표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모 후보 중에는 대전에서 10,000표 이상 차이 나는 데가 얼마나 있냐 이런 좀 회의적인 또 말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서갑 한번 볼까요? 우리 서구갑은 뭐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이 연속 내리 6선을 한 지역이다 보니까 민주당세가 좀 센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장종태 전 서구청장님 그리고 조수연 그 지역위원장님이시죠. 조수연 변호사님. 거기에 장종태 청장님과 경선을 치렀던 안필용 전 허태정 시장의 비서실장님과 또 무소속까지 나왔어요. 유직원 무소속 후보까지 나와서 이 안필용 후보, 유직원 후보가 다 민주당에서 갈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는 양당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여실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통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건대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은 가급적 어떤 일이 있어 탈당을 조금 지향하시고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좀 마무리하는 게 다음 격이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탈당하지 말라?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 후보님들 당을 떠나서 초월해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 뭐 인간 대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운 면도 좀 많이 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좀 짠한 면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뭐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15,000표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71만 대 56만이니까 15,000표 이상 차이가 났고 여기서 또 주목될 게
새로운 미래 안필용 후보님보다 무소속의 유지곤 후보가 네. 뭐 1000표 이상, 네. 뭐 1300표 정도 더 받았네요. 네, 네. 예, 그럼 요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예, 유지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지도가 있습니다. 아, 예, 지난 그 구청장. 지방선거 때 서구청장 후보로서 1등까지 했는데 예비 후보였죠, 예비 후보. 네네. 예, 근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천 조건이 중앙당에서 바뀌면서 사실 좀 대전이 많이 심란한 건 다 이제 예, 아실 예, 예.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출마 경력과 그동안의 사회 활동과 SNS 활동 이런 거 굉장히 좀 활발하게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름을 알리는 이런 인지도 활동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네.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 인별 인스타에서 네. 뭐 나루토 댄스인가 뭘로 나루토 춤, 네. 예, 예, 무슨 히트를 쳤다고. 1000만 뷰 이상 됐다고 이렇게 야, 알고 그럼 있습니다. 1000만 부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뭐 후보로서 후보자 옷을 입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네. 뭐 선거운동 그걸로 끝난 건데 네. 아무튼 뭐 선전을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서구을 네. 이제 오늘 시간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빨리빨리 네.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자, 서구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전 장관님이시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양홍규 지역위원장님 역시 변호사시고요. 네. 개혁신당에선 조동우, 자유통일당에서 이지훈 이렇게 나왔네요. 네. 여기도 사파전이었는데 어쨌든 뭐 양 당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표를 가져갔다고 보여지고 여기도 이제 표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네. 역시 이번 사선에 성공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장관까지 하시고 사선에 성공하셨어요. 자, 서구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좀 생각이 났고요. 일단은 이제 기존의 3선의 어떤 경력과 이제 판사 경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경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도 좀 점잖으시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다선 의원으로서 이런 중량감 있는 이제 정치와 이제 위치를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선거 때 뭐 이렇게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력서가 좋다. 아, 네. 네. 이력서가 좋다. 네, 물론 양홍규 부님도 이제 이렇게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다들 이제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또 이렇게 아직 당선 경험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불리하지 않았나. 사실 뭐 이제 뭐 소문이긴 하지만 서구갑의 조수연 그 변호사님, 서구을의 양홍규 변호사님 네. 이 두 분들이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협위원장이라고 네. 하죠. 네. 당협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좀 다른 분으로 대체될 것이다. 네. 서울에서 아주 센 분들이 내려올 것이다. 뭐 네. 이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이제 삼선 의원을 지낸 이제 그 양천을로 기억하는데요. 김용태 전 의원님. 예, 예. 네, 그분도 당선되셨잖아요. 예, 이번에 고향 쪽인가 나가셔서 뭐 어디서 당선됐습니다. 당선되셨죠. 예, 예. 원래 서구 갑을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저희가 내려오실 것 같다는 단독 보도를 좀 냈고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좀 국힘 내부에서 좀 반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확산된 것으로 좀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도 역시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이 내려오기보다는 이분들이 직접 공천을 다 받아서 네. 또 본선까지 열심히 띄워주셨죠. 네. 자, 이제 유성갑입니다. 유성갑. 네. 유성갑. 조승래 후보님,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소식 후보님, 네. 개혁신당에서는 왕현민이라는 네. 분이 또 출마를 하셨네요. 네. 요번은 뭐 2% 정도로 네. 이제 좀 활동을 하셨는데, 네. 자, 윤소식 이분도 대전 경찰청장 출신이시죠? 네, 예. 뭐 나름 열심히 선전하셨는데 네. 여기는 표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표 차이가 17,000표 가까이 차이가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유성갑. 유성 일단 뭐 갑과 을 자체는 그냥 민주당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갑니다. 예, 왜냐면은 예. 자체가 민주당세가 너무 센 것 같고요. 네. 인접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네. 오히려 이영선 후보가 이렇게 조금 이제 제명처리 되면서 김종민 의원이 됐잖아요. 오히려 갑자기 세종 예. 얘기를? 이제 그걸 보면서 어쨌든 세종 주민들은 이제 보수 쪽은 안 찍는다라는 예. 거를 여실히 보여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면서도. 네네. 그래서 유성 가불과 세종시가 이제 인접해 있는데 거의 이쪽 분위기는 그냥
민주당 분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이 뭐 못하셔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들 훌륭하심에도 불구하고 예, 역시 아니, 뭐, 진보가 센 지역이다. 예, 일단, 출마하신 예. 것만으로도 훌륭하신 네,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또 예. 정치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시니만큼.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유성을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질 정도긴 네. 하지만 또 역시 강력한 이상민 그 5선에 네.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시긴 하지만 네. 국민의힘으로 가서 굉장히 여기가 이슈가 네. 됐던 지역구예요. 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이제 황정아 후보가 이제 당선이 이제 큰 차이로 되셨죠. 큰 역시나. 차이로 되셨고, 네. 근데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양당 체제 정치이면서 유성 가불은 일단은 민주당 후보로서 이상민 의원님이 그동안에 다선에 네, 이제 네, 네. 이렇게 당선이 되신 거고요. 이게 좀 어떤 국힘 쪽으로 넘어가시면서 좀 민심이 많이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여기는 뭐 2만 표 이상 차이 났네요. 네. 예. 일단은 이제 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가면 40~50%가 나오지만은 무소속으로 갔을 적에는 1~3%입니다. 제3당은 4~5%입니다. 많이 나온 후보가 8% 그러니까. 나오셨더라고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사람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브랜드로 말을 하자면은 삼성과 현대라는 브랜드의 제품일 때와 내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중소기업의 제품일 적에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폭이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간 뭐 나사라든지 네. 모든 게 다 같은 조건이어도 네.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LG가 빠졌네요. 네, LG도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유성을에서는 우리 김찬훈 새로운 미래 후보님도 나오셔서 네. 열심히 선전을 해주셨는데 네. 3% 정도로 네. 이제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대덕구. 네. 대덕구 역시 또 이슈가 굉장히 됐던 지역구죠. 왜냐하면 네. 박영순 현 국회의원이 타 당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현 후보님 전 청장님이시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박경호 후보님 역시 변호사입니다. 네. 차장검사 출신의 네. 중앙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미래 박영순 이제 그 현직 국회의원님 이렇게 네. 세 분이 붙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났네요. 어떻게 났나요? 일단은 박정현 후보님이 50.9%, 박경호 네. 후보님이 43.05%, 박영순 후보님이 6.01%가 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박영순 이제 후보님이 이제 탈당을 하시면서 새로운 미래당으로 이렇게 가셔서 이제 조금 막상막하이거나 박경호 후보님이 당선되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불안 요소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야당끼리 이렇게 좀 완샷 경쟁을 좀 해서 단일 후보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좀 이야기도 있었고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불성립했고 네.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험자를 선택하는 이런 민심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박정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의원을 지내셨고 이제 불모지인 대덕구에 와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적에 구청장으로서 당선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어려운 여건이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2년 전 지방선거에 최충규 현 구청장한테 이제 낙선을 그래. 앞으로 여기 덮으셨죠. 떨어지셨구나. 네네.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2년 만에 재도전을 하셨는데 예. 선거 직전에 조금 좋은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여성 몫으로 되시면서 그랬죠. 전국적인 이제 매스컴에 이제 오르내리면서 많이. 인지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청장을 하면서 이제 2년은 쉬었지만 4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대덕 1호음 카드. 이게 그렇죠. 대전시 5개 자치구와 광역시 포함해서 최초로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지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온통대전이라는 네. 게 또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시에서 어린이 용돈 수당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조례로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반대급에서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네네네. 이런저런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시책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인지도 올라갔고요. 그렇죠. 사실 네. 박영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경선이라도 해볼 수 있었는데 네네. 그냥 저쪽 네. 이제 반 이재명계다 보니까 새로운 미래 네. 쪽으로 가신 것이 좀 안타까운.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재명 대표님과 오늘 7개 지역위원회 이번 4.10 총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저랑 한번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너무 무의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재밌게.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적인 느낌대로 팩트 말씀드립니다. 기자다 보니까 네. 굉장히 글은 막 쓰시면서 네.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네, 원래 말이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재명 네. 이빠른 뉴스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